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해병 최수건 상병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전국의 초긴장 상황, 저들이 뭐 탄핵 카드를 끄집어낼지 안 될지 지금은 판단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지지층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서명 청원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어떤 세를 지금 불리고 있죠. 그리고 장외 집회 대결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이제 박정훈 대령을 두둔하는 박정훈 대령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뭐 전국을 농락하고 있었다라고 할까요? 그들이 주도하는 여론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지금 맞불이 이제 등장했는데 소위 이제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은인자중하고 있던 해병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국면, 새로운 양상인데요. 여기서 판을 뒤집지 못하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도 어쩌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일단요 사진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이준석까지도 지금 예전부터도 여기 이 최해병권에서는 야당하고 입장이 거의 같았죠. 다만 그동안은 장외 집회는 동참 안 했거든요. 함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장외 집회까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록 3석밖에 안 되지만 저 3석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용산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는 이미 안철수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은 벌써 찬성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8석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비상한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마치 태극기 집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피켓을 읽어보면 지금 당장 의결하라, 해병대원 특검 법률을 통과시키라. 이건 명백히 박정훈 대령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왜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런 집회를 하는가. 좌파 집회는 뭐 태극기를 보통 안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이재명 개딸들도 집회할 때 태극기 들고 있어요. 이재명 본인도 여기 배지를 항상 태극기 배지 달고 다닙니다. 보수 쟁탈전이에요. 우리가 보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진짜 보수는 우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좌파가 아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특정한 정파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극기를 든 목적 가운데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봐야죠. 예, 보면요. 전부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보이죠. 저는 처음에 얼핏 보고 이 태극기 집회인 줄 알았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태극기 집회구나 싶어서 사진 보니까 아니야 이게. 완전 반대예요. 해병대원 특검 법률 지금 당장 의결하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뭐 완전 태극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피켓만 없으면은 팻말만 없으면은 완전히 태극기 집회로 오인됩니다 이게. 자, 이 정도로 말이죠. 상황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장외 이 이제 집회를 할 때 주도권을 어디서 지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회의 규모,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쪽 집회를 보도를 해 주느냐입니다. 보도. 여기는 집회 보도가 전부 기사 나갔던 거예요. 전부. 기사에서 갖고 온 이 화면들인데 근데 여기 소위 이제 이들의 이제 맞서는 군을 더 이상 능욕하지 마라. 능멸하지 마라. 라면서 정청래 그리고 박지원을 공격하는 그 해병대들의 권기, 그건 뉴스가 거의 안 나갔어요.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크게 보도했던 것뿐이지 다른 언론은 아예 취급도 안 하더라고. KBS, MBC, SBS 이런 데서는 뉴스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KBS는 혹시 단신으로 좀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뭐 그냥 이걸 그냥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다. 자, 이렇게 말이죠. 개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지금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원래 이제 이쪽이 일종의 이제 중간에서 간음자 역할을 하는 그런 저울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건에서만큼은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대통령이 한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과 관계가 조금 좋아지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라고 지난번에 김치 파티 할 때 그때 이제 불러서 같이 좋은 시간도 가졌대요. 어깨도 다독여주고
저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어떤 정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요 세 명이 정말 꼴값이고 밉상이지만 내부 총질 뭐 엄청나게 했지만 상황이 지금은 이들을 그냥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세석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결정적인 세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혹여 개혁신당하고 어떤 생각이 있는가라고 제가 그 생각도 해봤는데 최근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연히 이준석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일종의 합당설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각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라는 게 참 호오로 이렇게 판단해서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싫은 사람 다 쳐내버리면 나중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죠. 유승민하고도 해야 된다. 이준석하고 해야 된다. 이게 원희룡의 목소리예요. 한동훈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도 안 했고 아무런 나경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대신대로.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좀 갖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윤상현은 당연히 유승민하고 이준석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총선 때 계속 말했잖아요. 명백히 나와 있죠. 4명 당권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이 개혁신당 이준석을 바라보는 유승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차별점이 느껴지죠. 자, 여기 지금 박찬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곧 이제 이재명이 나올 겁니다. 이재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이들의 장애 집회는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리고요, 제가 그냥 해병대라고 그냥 단순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병대. 구글 이미지인데요. 여기 해병대 하면 사실 이런 어떤 박정훈이 같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거든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이런 사람들. 이거 요즘 뉴스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논란이 된 뉴스. 여기 윤석열 대통령 얼굴도 하나 보이긴 하네요. 보통은 일반적인 해병대 이미지가 나와야 되는데 부분적이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귀신 잡는 해병 8강모 사나이의 대명사가 지금 박정훈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병대 하면 지금 우리나라 최강군 중에 하나인데요. 규모도 큽니다. 북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 조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이 해병대라 그러죠. 상륙작전의 수준이 세계 최강이라 그러죠. 훈련 강도도 세고 말이죠. 자, 이 해병대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일반적인 해병대 이미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런데 이거 말고 말이죠. 제가 해병대 집회라고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여기 쭉 보면요. 최근에 해병대 특검 반대, 소위 이제 애국파 해병대 전역자들, 팔강모들, 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여의도에서 이렇게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특검 반대라고. 근데 이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없어요. 이런 사진이 거의 없고요.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 저쪽의 사진들입니다. 이 전부. 쫙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무적해병신문에서도 여기 보면 무적해병신문 모바일 사이트. 여기서도 보면 저들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자, 김원국 씨가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이제 뉴스를 좀 탔습니다. 죽은 후배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대로 질질 끌 수 없다. 나라가 난장판이다. 해병 안에도 생각이 다른 사람 좌파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었죠. 자, 이걸 보시면요. 지금 나라 사정이 어느 정도 느끼지시죠?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어디가 많은 뉴스를 보냈는지 어디가 여론을 지금 쥐고 있는지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굳이 여론조사 안 해봐도 바로 알아요. 이런데 보면 소위 이제 현 집권 여당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예요. 제가 볼 때 9대 1쯤 된다라고 봅니다. 9대 1. 압도적으로 지금 새가 저쪽으로 흘러가 있는 거죠.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 반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도 보면요. 탄핵이라는 걸 한번 쳐볼게요. 여기 탄핵. 자, 이런 게 하면요. 여기는 벌써 탄핵 집회할 때 이재명이도 한번 나왔어요. 여기 제일 상단 왼쪽에 이재명 사진도 보이죠. 자, 해병대 특검 반대는 탄핵 반대하고도 또 연결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탄핵은 겁만 주지 실질적으로 탄핵은 결행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재명이 그 계산까지 놓고요. 일단 이것은 여론 선동용으로
여론을 자신들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것이고요.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성동격서죠. 이 이재명은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유리하게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셈도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압박하고 난 뒤에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거죠. 조국도 똑같습니다. 둘이 입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국 캠프에서는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차기 대선은 이재명과 조국의 대결이 볼만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야권 전체를 대표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조국이 뒤집는다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자, 해병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저쪽 해병대들이 모였을 때 보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해병대들이 다 모였는지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해병대 출신도 있겠지만 비해병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현 정부 여당과 보조를 맞출 이제 이 우파적 해병대 집회는 꼭 우파라고 말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냥 일반 국민이라고 하는 게 좋고요. 일반 국민들 중에 해병대 출신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집회가 빛을 발하려면 다른 광화문 집회 세력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해병대 대 해병대, 해병 안에서 이질적인 소수가 있었다. 그들이 지금 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쪽으로 몰아가야 되고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해병대 안에서 있습니다. 해병대 안에 다수의 침묵하는 그 다수가 드디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들이 이제 거기서 뭐 1000명, 현재 한 1000명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모인 것 같은데 숫자를 계속 불리면서 한 10,000명 정도 모이면 팔각모, 빨간 모자 한 10,000명이면 엄청난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론전에서도 해볼 만한 거죠. 자, 누가 젊은 해병을 죽였는가? 특검 반대 이 대결입니다. 자, 이재명은 이걸 갖고 어떻게 구워 삶아 먹을까? 어떻게 요리할까? 지금 궁리 중에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탄핵은 아닙니다. 탄핵보다 다른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탄핵을. 자, 어쨌거나 해병의 이슈는요. 해병의 난입니다. 좁혀서 말하면 박정훈 대령의 난. 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싶은데 이것을 제압하려고 그러면 해병 안에서 저들을 제압하는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그동안 애국이 태극기 그 운동 세력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요. 저건 태극기 하라고 또 그냥 묻힙니다. 보도도 안 되고 오히려 그냥 폄하됩니다. 효과는 죽어버립니다. 오로지 거기 진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저들의 이제 저는 반란에 가까운 저런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발적 해병대 전후에 회원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그들이 큰 어떤 그룹핑이 되면서 한 10,000명 이상의 그런 어떤 거대 집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판이 이렇게 성격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저들이 자충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히 박지원 그리고 정청래가 보여준 저 폐악질은요, 그야말로 눈을 뜨고는 지켜볼 수 없는 아나무인격, 그야말로 그냥 난장판을 만들었었죠. 저들의 저 오만 방자, 시건방이 분명히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일단 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요, 그런 짓 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 눈높이에 볼 때 저것은 명백히 아웃입니다. 반드시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여론도 이미 나쁜 쪽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중도청, 소위 이탈청, 뭐 이렇게 관망청, 캐스팅 보터, 스윙 보터 이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느 쪽이냐, 오른쪽으로 오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정청래, 박정훈의 저 그냥 오만불손한 저 태도를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거 이상하겠죠. 분명히 여론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특히나 이번 이 사건은 이 거대 이슈는 결국에는 해병 안에서 답을 찾을 것이다. 저는 해병대 본진들은 분명히 이제 지금 들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들이 움직일 때 진정으로 이제 이 사안이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다라고 봅니다. 최해병 장례식 때요. 저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민주당에서는 사람도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들이 해병을 아끼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오로지 이걸 갖고 윤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다. 전국을 뒤흔들 수 있다. 여당을 그냥 압박할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손한 동기로 저들이 저런 식으로 일을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은 그 순수한 군인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석연찮은 의혹이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류삼영이하고 만나서 서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리고 한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그 후보로 영입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시도도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 민변 변호사들하고 벌써 너무 일찍 초기에 서로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가졌고요. 거기에 또 군을 상대로 계속해서 어떤 도발,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에 가까운 짓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죠. 임태훈이라고 군인권센터. 그거는 민간단체입니다. 그 군단체가 아니에요, 원래. 자기 개인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이죠. 이제 거기서 임태훈이가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변호사들하고 민변 변호사들하고 나타나서 박정훈이하고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다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일종의 이것은 모략 공작에 가깝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이런 게 이제 드러나면서 해병 안에서도 지금 분노하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응집력을 지금 갖고요. 일종의 임계 수위를 향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되면 이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전세가 완전 뒤집어진다. 정치인들은 이거 풀기 힘들어요. 오로지 해병 안에서만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움직여줘야 여론도 같이 따라갑니다. 언론 미디어들도 결국에는 거기에 승복해서 크게 보도를 해줄 것이다. 자, 이제 끝나기 전에요. 해병 중에요. 해병대 가면 해병대만의 노래가 몇 개 있습니다. 군가죠. 가장 유명한 군가가 하나 있습니다. 브라보 해병이죠. 브라보 해병. 해병대 아닌 사람도 다 아는 노래예요. 노래 참 정말 잘 만든 노래고 저도 그 노래는 정말 아주 명곡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그 노래가 좋아서 해병대 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명곡이 하나 있는데 그 브라보 해병, 해병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 노래 하나 듣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2, 3분 됩니다. 예, 노래 자체가 감동적이죠. 이제 이 노랫말 중에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이게 해병의 정신이죠. 귀신 잡는 해병, 호국의 간성, 이 나라를 지키는 큰 기둥,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해병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군 조직인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북이 남한을 침투할 때 가장 거슬리는 존재 가운데 하나가 이 해병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후방을 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해병 때문에 발이 묶인다. 그런 말이 있죠. 해병 1개 사단이 북의 약 한 1개 군단을 묶는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자, 이 해병이 지금 그 안에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다. 자, 이것을 결국에는 큰 싸움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저 노래를 들으니까 말이죠. 저도 갑자기 불끈불끈하는 그런 기운이 솟는 것 같고 저는 전투경찰 출신입니다만 전투경찰 안에도 좋은 노래 참 많죠. 어쨌거나 갑자기 어떤 울컥하는 그런 느낌도 느껴집니다. 야, 저 팻말 가운데 팻말이 아니고 노랫말 가운데 싸워서 이기고 지면은 죽어라. 저게 바로 해병이다. 그 해병이 왜 저렇게 광장에 나가서 저런 식으로 외쳐야 되겠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